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렇지만 또 정신력으로 또 의지로 이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엄정한 상황 속에서 협치가 요원하고 야당 대표로서 도대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고 국민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의지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단식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여당 대표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그대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하는 정치적 행동을 봤을 때는 네. 사실상 우리 그 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같이 볼까요? 급격히 쇠약해진 이재명, 야 앞다퉈 단식 멈춰야.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단식 15일째입니다. 어제가 14일, 2주가 지금 넘었습니다. 급격하게 쇠약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떻길래 급격하게 쇠약해졌다는 건지 직접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예, 당대표께서 오늘 14일차 단식 중인데요. 단식 중에 가장 건강에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어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척 하시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단식장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시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들고 응원하시는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지지자들께서는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저체온증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몸에 물이 이상이 온 걸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동학 위원님, 이젠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강압적으로라도 좀 말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없나요? 강압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말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더미래 대표원 강훈식 의원도 찾아가서 이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같이 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당뇨도 있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혈당 체크를 하루에 한 2-3번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더 많이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의료진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몸이 일단 건강해야 모든 네. 국민들을 또 대변하는 행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야당의 대표가 사실상 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일어서셔서 다시 좀 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좀 단식을 중단을 나중에 더 먼 미래를 보고 단식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염려의 말씀을 지금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강훈식 의원, 지금 더미래 대표도 왔었고요.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직접 또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힘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깊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당대표님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빨리 단식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하십니다. 깊이 잘 새겨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 오시던데 혹시 그날까지 단식 이어지면은 당 대표님 아이고 저기 글쎄 빨리 중단하셔야죠. 네.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깊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노영민 전 비서실장 직접 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물어봤죠. 그러면 또 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지켜봐야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호 위원님. 지금 지켜봐야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화로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응원합니다라는 전화였었거든요. 두 번째 전화로 이제는 건강을 챙기십시오라는 전화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그 이유가 일단 9월 19일 날 이제 우리 평양 공동선언 5주년 이제 그 행사가 63빌딩에서 이제 개최되고 네. 또 그 행사의 주최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 사회제 주최로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 단식 그 현장을 찾아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9월 19일 그때쯤 해서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론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9월 19일에 63빌딩에서 네. 지금 63빌딩과 국회는 굉장히 맞습니다.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5일 뒤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시간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직접 올 가능성?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네. 일단 뭐 민주당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담감일 것이다. 예, 일단 뭐 지금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사실상 개입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는 굳이 가능성을 두 사람의 만남의 가능성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지금보다 단식을 5일 더한 몸으로 63빌딩에. 단식이 그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현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 말씀처럼 그렇게 뭐 직접 간다고 해서 만난다고 하면 그 의미도 좀 상당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들 우려를 하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건강 경고 등 주의 만료에도 이재명 단식 마이웨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여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네. 지금 지팡이를 그냥 등에게 지팡이 실제 의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짚고 팔에 힘이 들어갔죠.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어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병원에 지금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신고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국회에 119 구급 대원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중인 거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본인도 나는 조건 없는 단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내각 총사퇴 뭐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한 의지로 지금 119 구급대까지 다 물리면서 이어가는 이유. 내각 총사퇴나 대국민 사과는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무기한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를 네.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식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스스로 멈출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단식 중에도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체력이 좋은 상태에서도 검찰 수사를 장시간 받게 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마련인데요. 단식 상태에서 두 번이나 검찰
검찰 조사도 받은 상태이고 본인도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물리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렇지만 또 정신력으로 또 의지로지 이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엄정한 상황 속에서 협치가 요원하고 야당 대표로서 도대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고 국민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의지에서 봤을 때는 이 단식을 스스로 멈출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단식을 스스로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혹 여당에서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 좀 보내서 협치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식 중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중단할 수 있는 어떤 명분,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메시지라면? 사실 정치는 생물인 것이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당에서 또는 정부 인사가 찾아와서 뭔가 예전에 우리가 정치권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연출한다면 네. 사실 정치적으로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 측에서 한 분의 의원이 왔었는데요. 태용호 의원이었고 그분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예전에 우리가 정치권을 생각해 본다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사실 정무수석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여당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애써 외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분명히 자극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네. 사실 한번 찾아갈 법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도 김 의원님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나 완강하게 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단식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겠죠. 단식으로 지금 내건 명분이란 것이 세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겠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명시적 반대, 나아가 국정 쇄신 및 개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로에 대해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있어서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개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개각 그것을 명분이라도 해서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란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과연 정말 제대로 단식을 했을 때에 이때까지 저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네.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가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윤재욱 원내대표라도 가셔가지고 한번 손 잡고 이제 그 개각도 하고 했으니까 그걸 명분이라도 해서 네.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좀 평행선을 걷고 있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서로 좀 염려하면서도 혹시나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이 단식 15일 차 상황을 보면서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좀 같이 해봅니다. 네. 근데 앞서서 단식을 했었던 다른 정치인들도 있었죠. 내가 단식을 해봤는데 라는 분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단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진짜로 했거든요. 6일 지나고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괴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특히 야당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됩니다. 정말 극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눈빛 살아 있고 그리고 의사 표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뭐 주변에 부축에 있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요. 대단한데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이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요구하는 목적과 또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 이 단식은 그때까지 뭐 이건 만일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상관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어제 출석하는 모습 보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네. 일단 이정현 전 대표는 몸에 괴사가 일어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해봤었는데 뭐 사실 힘들고 위험한 거다. 근데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주일은 버티겠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장 변호사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게 한 일주일 내외인데 그게 넘어올 때까지는 단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체력적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그 시점까지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 아니겠느냐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건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의 계획을 세우고 뭐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무기한으로 하고 있는 단식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검찰 수사나 또는 체포 동의안이 오는 시점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계산에 고려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까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말소리도 굉장히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네. 목소리도 작아졌고 그리고 말 속도도 굉장히 느려진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뭐 본인을 향한 체포동의안이 며칠에 넘어올 거고 그때까지 단식을 하고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검찰 수사나 뭐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그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을 대표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수사적인 상황과는 단식의 어떤 계획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단식을 뭐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냐. 무기한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진호 위원님. 사실 제 주변에 여권에 계신 분들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약간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그때까지는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보다 객관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치인이 단식을 하는 것은 일단 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최후의 수단, 최후의 카드를 너무 일찍 사용해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단식을 시작할 때 분명한 그 단식 어떻게 보면 중단을 위한 조건은 내걸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네. 일본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각 총사퇴라든지.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 누구도 그러한 조건이 아닌 결국은 본인의 그 겨냥하고 있는 그 사법적 리스크 그거는 이제 뭐 당 외뿐만 아니라 당 내에도 지금 사실상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후의 카드로 이제 단식을 이제 선택한 것인데요. 아까 이제 이정현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단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10일도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일, 8일 했는데 최근에도 제가 만나보면은 2018년에 단식했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다니세요. 오한이 있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개인의 그 체력에 따라서 네. 단식 기간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단식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여당 대표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그대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하는 정치적 행동을 봤을 때는 네. 사실상 우리 그 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정치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단식의 목적은 결국 본인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이제 뭐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는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식이라는 건 마지막 카드인데 마지막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 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